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목을 친아들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 무참하게 베어버렸다. 조선시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폐륜과 살육의 현장. 하지만 이 핏빛 참극의 이면에는 고려 궁궐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희대의 여성 연쇄살인마이자 요망한 무당후궁의 소름 돋는 악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왕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식 왕비마저 저주해 죽였던 악녀, 무비의 기괴한 권력욕과 그녀가 맞이한 참혹한 참수형의 진실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시기는 13세기 후반, 원나라의 지독한 간섭과 압박 속에서 고려의 국운이 서서히 기울어가던 충렬왕 시대였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황제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고 고려의 왕위에 올랐죠. 하지만 강대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탓에 충렬왕은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왕비의 눈치를 보며 길을 펴지 못하는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정치마저 외면한 채 사냥과 연회에만 빠져 지내던 충렬왕. 그렇게 허무함과 쾌락에 허덕이던 왕의 눈앞에 어느 날 치명적이고 묘한 매력을 가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비. 원래 출신조차 알 수 없는 천한 신분의 무당이었습니다. 무비는 신비로운 주술적 분위기와 남자를 홀리는 현란한 화술로 지쳐있던 충렬왕의 마음과 이성을 단숨에 그리고 완벽하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무당이라는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왕의 맹목적인 총애를 얻고 단숨에 궁궐의 후궁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권력의 단맛을 본 무당 후궁의 뱃속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잔혹한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무비. 그녀는 점차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고려 궁궐의 숨은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그녀 주변에는 출세를 탐하는 간신배들과 아부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무비는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는 벼슬을 내려주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가차 없는 피해 응징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일반적인 궁중 암투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끔찍한 살육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상궁이나 궁녀 또는 충언을 올리는 신하들이 있다면 그녀는 왕의 눈을 가린 채 그들을 대낮에 궁궐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찢는 잔혹한 고문을 가한 뒤 처참하게 죽여버렸죠. 궁궐은 매일같이 무고한 사람들의 비명과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방패막이로 삼아 연쇄살인마처럼 사람들을 도륙했지만 이미 그녀에게 이성이 마비된 충렬왕은 무비의 악행을 모른 척 덮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그녀의 광기는 결국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최후의 선까지 넘어버리고 맙니다. 궁궐을 쥐락펴락하던 무비에게 단 하나의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원나라 황제의 딸이자 고려의 정식 왕비인 제국대장공주였습니다. 신분이 미천했던 무비는 항상 정실 왕비의 자리와 그녀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탐내고 질투했죠. 결국 권력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무비는 자신의 특기인 무속신앙과 주술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모의합니다. 그녀는 무당들을 궁궐 깊은 곳으로 은밀히 불러들여 제국대장공주를 죽이기 위한 기괴하고 악독한 저주굿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의 바늘을 꽂고 흉측한 주술을 외우며 왕비의 죽음을 빌었던 무비의 저주. 그런데 이 소름 돋는 주술이 정말로 통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평소 건강했던 제국대장공주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의 어이들이 매달렸지만 왕비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제국대장공주는 피를 토하며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원나라 황제의 딸이자 고려의 왕비가 돌연사하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만 이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향해 분노의 칼날을 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제국대장공주의 친아들이자 훗날의 충선왕, 고려의 세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짐승처럼 울부짖던 세자는 이 끔찍한 비극의 배후에 왕의 눈을 가린 요망한 무당후궁, 무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이자 궁궐을 피바다로 만든 연쇄살인마. 세자는 끓어오르는 살기와 복수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97년 어머니를 잃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세자는 마침내 시퍼런 칼을 빼들고 직접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세자는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아버지가 머무는 왕의 침소로 무자비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직접 찢어 죽이기 위한 끔찍한 폐륜의 진격이었죠. 궁궐의 문이 박살나고 세자의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왕의 곁에서 호가호위하던 무비 일당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바로 그 눈앞에서 세자의 칼날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무비의 목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왕을 조종하며 수많은 사람을 도륙했던 고려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마 무비. 그녀는 결국 세자의 칼에 목이 잘려나가며 자신이 죽인 사람들처럼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무비의 목이 잘려나간 직후 세자의 피 묻은 칼날은 무비에게 아부하며 권력을 탐했던 간신배들까지 모조리 참수해 버렸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눈앞에서 지켜본 충렬왕은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빠져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뒷방으로 물러나야만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복수를 마친 세자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권력마저 빼앗긴 아버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후 두 부자는 서로를 원나라에 고발하고 권력을 뺏고 빼앗기는 고려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지독한 부자 간의 권력 전쟁을 끝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천한무당의 신분으로 왕의 마음을 홀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결국 끝없는 탐욕과 저주 때문에 아들의 칼에 목이 잘려버린 희대의 악녀. 여러분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을 직접 참수한 세자의 행동이 연쇄살인마를 처단한 정당한 복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권력에 눈이 먼 끔찍한 폐륜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역사가 지워버린 잔혹한 권력의 핏빛 민낯. 오늘의 세계사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가 차마 다 적지 못한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섭고 발칙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